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래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의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4.7 선거 끝난 지 한참 된 것 같지만 7선 클래스에서는 지금 선거 후에 첫 인사죠, 우리가. 네. 네, 첫 인사를 나누는 거라서 선거 이야기를 선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후 처음 보낸 주말, 그 주말 사이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음성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김태년, 강선우, 오영환, 도종환 이렇게 네 의원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들으셨어요. 우선 김경협 의원님, 오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아직도 기운 못 차리신 거죠? 충격이 큽니다. 충격이 크세요. 네. 어떻게 일단 오늘 이제 선거 끝나고 첫 7선 클래스라서 총평부터 하고 시작하죠. 선거에 대한 총평. 선거라는 게 일단 지고 나면은 지는 100가지의 이유가 만들어지고 이기고 나면은 또 이긴 이유 100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예. 뭐 모든 게 잘못됐다 또는 모든 걸 잘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확하게 패인을 분석해야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성찰과 자성의 분위기이고요. 대체로 이제 가장 큰 패인은 역시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LH 사태, 공직사의 투기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질책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분위기는 뭐 당을 좀 신속하게 다시 좀 추스려야 될 시기인데 촛불 시민혁명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총선 때까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어떻게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하고 제대로 이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놓여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선거 총평 한 말씀. 저희 당에서도 뭐 이기라고 예견하고 기대는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로 이겨서 저희들로서도 사실 놀랄 정도였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 4년 그리고 민주당 정권 3년에 대한 그 어떤 평가다, 심판의 평가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저희 당에 대한 그 일종의 유보적 지지 혹은 뭐 기대 조건부 지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 조건부 지지. 뭔가 조금 변화의 싹을 보았다,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봐서 우리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무거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표다. 뭐 이런 생각 굉장히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정도의 그런 유보적 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개혁적이고 네.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예. 좀 더 역동적이고 혁신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수권 정당의 그런 자질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책 역량도 좀 키우고 예. 당의 지도부도 좀 더 국민들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빨리 재편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경협 의원님, 이제 선거 끝난 후에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분석을 해야 하니까, 패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건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초선 5인방이었습니다. 초선 5인방. 초선 80여 명이 한번 성명을 발표하고 이분들 이야기 중에 이제 주된 골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낸 것부터 이게 실수가 아닌가, 그 부분 반성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후에 그 중에서 5분이 따로 나와서 또 한 번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을 패인 중 하나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에서 당연히 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건 당연하고 또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초선 의원님들의 입장을 보면은 뭐 국민들하고 더 공감하고 국민 목소리를 당에 크게 전달하겠다 이런 이제 자성과 혁신 주장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패인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게 여러 가지로 당의 이후의 방향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뭡니까 당원 당규 개정 이건 사실 전 당원 전 권리당원 투표로 해서 결정했던 문제인데 예, 예.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 압도적인 또 다수로 또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많이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 왜 하고요.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예. 그럼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할 생각이지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 이제 그러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당원들이 또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로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당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조국 장관 문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궐선거에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 전체가 표현 중에서 뭐 자성이 없이 언론 탓, 국민 탓, 뭐 청년 탓 뭐 이런 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당내에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좀 더 좀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일단 뭐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또 할 거니까요. 민주당 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다른 당에 관한 얘기여서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민주당이 공천 룰을 바꿔서 서울과 부산의 후보를 공천할 것이다. 제가 100%라고 했더니 그때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100%라고요. 그런데 제가 100%이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요. 네. 그렇게 할 만큼 저는 왜 그렇게 봤냐면 당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당의 지도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형식적인 뭐 절차일 뿐인 것이지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부터 제가 했던 그 뭐 의정 활동 중에서 뭐 저기 주로 이제 당내 그 비주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죠. 내부 총질한다는 욕도 들어가면서 뭐 새정치 수의 모임 이런 그룹들 네. 활동을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고 부산에 당선된 박영준 시장도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고 원희룡 지사도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없는 정당은 나중에 결국 끝이 좋지 않더라. 저희들 정당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예. 굉장히 숨막히는 정당, 뭐 초선 의원들이나 좀 젊은 의원들이 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내면은 레이저 맞았잖아요. 그때. 결국 레이저 눈빛.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레이저를 맞지 않았습니다. 아, 김 의원님은 안 맞으셨어요? 저는 제 얘기를 당당하게 했으니까. 아, 오케이. 예. 그랬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당이 좀 이렇게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남의 당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당히 경직됐다. 예전 새누리당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그 뭐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경직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좀 이게 저는 뭐 이게 남의 당 얘기라 자꾸 아 조심스러워. 근데 원래 남이 또 얘기를 해줘야 그게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이 자칫하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경엽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당내 그 언론을 막더라. 의원총회에서 무슨 의사와 다른 발언을 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총에서 X표? 손으로 X표 같은 형태를 하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기 시작하면 당에 누가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겠냐. 심지어 이게 뭐 지난번에 당론과 다른 표기를 했다. 뭐 그래가지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천에서 탈락시켰지만 나중에 그 후에도 제명까지 하는 그런 사태도 겪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소신에 따른 표기를 당론에 따라서 안 했다고 징계를 하게 되면 과연 건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 당도 예. 그런 점들에 늘 유의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의 평가였습니다. 패인 분석. 당이 너무 경직돼 있다. 다른 목소리를 지금까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잘 안 우리 된다. 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예. 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당원 중심 이런 원칙들이 관철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는데 금태섭 의원님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거지요. 예, 그 당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탈당한 겁니다.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탈당을 했던 것이지 제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은 당론으로 강제적 당론으로 특히 결정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론에 위배되면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계속 경고 조치해 왔고 과거에 그 박지원 대표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본인도 그 당시에 흔쾌하게 수용한다 경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좀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좀 당의 기본적인 룰, 당내의 원칙 이런 것들은 당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필요하지요. 따라주는. 예. 그럼 당론에 반하는 어떤 의견이나 뭐 표를 행사하면은 그거는 금태섭 의원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제적 당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제적 당론일 예. 경우는. 권고적 당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다 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좀 뜨거웠어요. 이 초선 5인방이 그 의견을 낸 후에 권리당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른바 강성 지지자,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 이른바 문자 폭탄, 항의 문자를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권리당원들의 그 기자회견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선거에 졌다고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그 패치 또 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강한 반발이 나올 경우에는 좀 위축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이 다양한 의견들이 예. 존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표출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단지 하나 우리 좀 이제 당의 의원들도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당의 존립 기관들은 당원이고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의견을 잘 경청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떤 이 패인을 분석하거나 원인 분석도 대단히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당이 해법을 찾아가고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초선들의 그 문제 제기는 정확한 패인 분석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지면은 100가지의 이유가 만들어지고 이기면은 근데 뭐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 이런 식의 분석은 실제로 어떤 그 이후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민주당이 곧 뽑게 될 텐데 김경엽 의원님 원내대표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어제 뭐 이렇게 뭐 건강상의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기를 봤는데요. 최근에 좀 귀가 좀 불편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윤호중 의원과 사실 지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하고 수석부총장으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네. 원내를 운영해 나가는 방향과 원칙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원내대표 역할에 누가 더 적합할지 좀 고려해서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당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좀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일단 일종의 단일화군요. 네, 마음을 건강상의 문제도 뭐 일부는 있지만 일단은 하나로 모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게 지금 시기에 양보하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 나가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저 김경엽 의원께서 그런 대시기에 딱 되면 좋겠다. 7선 클래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나올 클래스가 될 뻔했는데요. 뻔했네요, 진짜. 7선 클래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한 7선 클래스.
그만두신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윤호중 의원으로 아마 결국 사실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아,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지금 뭐 그렇게 단일화 하시는 거 보면 아마 그렇게 된다는 그게 그쪽이 이제 그 친문 주류 뭐 이렇게 꼽히는 것으로 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과연 대화 타협을 위한 좋은 그 인물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다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친문 핵심 의원이시기 때문에 윤호중 그게 의원이 지금 뭐 자꾸 나머지당 얘기를 하라 그래서 좀 소신스럽긴 한데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1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남아 있는 1년 동안 다음 대선에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강공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고 대탕평책, 대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뭐 내각도 그런 면에서 통합형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인적 구성도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내각에 나가 있는 그 뭐 국회의원 출신 현직이거나 전직이거나 이런 분들 좀 빼고 전문가로 좀 그 자리를 채우고 하는 형태로 해야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도 좀 더 그 이 대화 타협 상생을 추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김경호 의원님. 이제 뭐 의견이 뭐 이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오히려 좀 민주당이 그동안에 너무 협치와 상생에 좀 매달리면서 일정 정도 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안전핀도 제대로 신속하게 복원시키지 못해서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다음에 LH 사태와 같은 공직사의 투기, 적폐들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좀 할 건 하고 또 협치를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좀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좀 추진해 내는데 미흡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재보선 결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표 결과도 보면은 우리 당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우리 당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지역에서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네. 결국은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질책 성격이 대단히 좀 강하다라고 그럼 예를 보고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개혁의 방향, 개혁을 못했다라는 그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검수완박 같은 거 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받은 거야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 검찰 개혁하는 와중에 추윤 갈등 같은 걸로 국민들을 너무 피로하게 한 것 설득해내지 못한 게 이유야라고 하시는 두 분이 가지의 계시는데 이유가 다 동시에 존재할 텐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을 끌어서 자꾸 피곤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좀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압승을 거두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승리를 거뒀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초선들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먼저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당의 지금 영남 정당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세가 약한 지역을 영남 지역처럼 보강하는 정당이 되자,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게 초선들의 일성이었어요. 압승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조금 어리둥절한 면도 있었고요. 그러자 뒤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당이 왜 지역 정당인가? 이런 뭐 금시초문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또 말씀하셨고 어떻게 되는 거? 당에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저희 당 의원 숫자를 따지면 영남 네. 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뭐 그 경상도 북쪽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23명인가 되고요. 남쪽 지역이 부울경이 합쳐서 32명 되니까 거의 그게 절반을 넘습니다. 예. 그만큼 숫자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 의원 숫자가 좀 저희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당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당이 지금 호남 지역 쪽에서는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한데 호남 지역으로 우리가 그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일층 배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정희 위원장이 뭐 5.18 묘에 가서 네네.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또 재보궐선거가 마치자마자 다시 호남으로 내려가서 네. 그런 그 행보도 하시고 또 뭐 그쪽 지역에 수재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구에 참여하고 하는 형태로 예. 저희 당이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그 대통령 선거와 그 이어지는 총선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국민의힘 초선들이 그 얘기를 한 게 혹시 이제 대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복당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 당이 중도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뭐 지나친 상상이고 아 그런가 너무 나간 건가요? 그 초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그중 음. 일부 한두 명이 작성한 것을 그 전체 취지를 공감한 거지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 취지가 우리 당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의 지지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보적 지지, 유보적 지지. 기대, 희망, 조건부 지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더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그 전체의 틀을 얘기한 것인데 그 조그만 문구 하나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통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들은 그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바로 지방선거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되고 야권 후보의 단일화도 해야 된다. 그 방향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제가 장담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후보 단일화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담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저 장담한 여러 건다 가지로 됐습니다. 장담을 저 장담한 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후보세요. 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 김기현 의원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제 입당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정치할 가능성 여전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장담하세요? 여전히 지금도 반반이라고 반반입니까? 봅니다. 예, 그분이 원래 정치하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분 살아왔던 성향도 그렇고 제가 알마라도 그렇고요. 다만 본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정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처럼 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마 후배들 속에서도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 선거로 나가게 되면 후배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그걸 이해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뭐 그 일부 여론조사를 오늘도 발표한 걸 보니까 저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정당의 배경 없이 단기 필마 형태로 정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진 이유가 무엇이냐, 후보 경선에 진 이유가 무엇일 때 단기 필마를 못한다. 정당 배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장담하셨죠. 똑같은 이유로 아마 결국은 야권 연대의 틀 속에 정치를 하신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그러면 당내 경선할 때부터 같이 뛸 것이다. 경선 주자로. 이제 그 부분은 본인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당을 달리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갔는데요. 어찌 보면 이 선거 전략으로 보면 마지막에 단일화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었던 그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직 뭐 변수가 많아서 그까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아까 김기현 의원님도 훈수를 한번 두셨으니까 김경호 의원도 국민의힘 상황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사실은 방향이 맞죠. 대통합.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외연을 넓혀내는 데 있어서 당내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의 사실 핵심은 헤게모니 문제입니다. 당내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우들이 또 통합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합의 전제는 항상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 내부에서 잘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4.7 재보선 후에 첫
7선 클래스라서 사실은 뒤에 좀 준비한 이슈가 더 있긴 한데 선거 총평만 하는데도 시간이 다 갔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다른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엽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